안녕하세요, 달팽입니다. 한 2월부터 MVP는 르브론이냐 야니스냐, 루키 오브 더 이어는 자이언이냐 모란트냐를 두고 많은 논쟁이 있었는데요. 최근 NBA가 개인상 수상에 대한 것은 중단 전까지의 기록과 공헌도만 보고 결정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논쟁이 조금은 정리되어가는 느낌입니다. 그렇다면 제 사심이 조금 많이 들어가 있는 올해의 개인 수상자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신인왕부터 이야기하면 자 모란트가 받는 것이 기정사실이라고 봐야 할 것 같네요. 다만 얼마나 많은 득표를 하느냐의 문제인데요. 조금은 자기애가 강하고 그러기에 화려한 플레이를 가끔은 불필요한 장면에서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 재능은 훌륭하며 올해의 성적을 보면 신인왕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자이언 신인왕 만들기 캠페인이 잠시 있었지만 NBA가 중단 전 기록까지만 인정하겠다고 하면서 19경기만 뛴 선수에게 신인왕을 주기는 조금 애매해졌습니다. 저는 그래도 자이언에게 투표하는 기자들이 꽤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신인왕이 영어로 루키 오브 더 이어인 만큼 한 시즌의 꾸준한 활약도 중요한 지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자 모란트가 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넌 드래프트 플레이어인 켄드릭 넌에게도 마음이 가기는 합니다. 자, 디포이 이야기를 먼저 할까 합니다. 가장 많은 이야기가 나온 선수는 야니스, AD, 그리고 고베어인데요. 세컨드 스펙트럼의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픽앤롤 상황에서 AD의 전담 수비수가 가드로 바뀔 경우 야니스나 고베어의 경우보다 레이커스가 실점을 더 많이 한다고 합니다. 올해 후보는 아니지만 공수 겸장이라 불리는 카와이의 경우 시즌 전체에서 이런 픽앤롤에 의한 실점을 단 34점만 했다고 합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수비수를 기준으로 100번의 공격 시도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야니스가 있는 경우 상대팀의 슛 시도는 15.5회로 20.5회의 AD와 29회의 고베어보다 월등히 좋습니다. 이는 상대팀 공격수가 야니스의 수비를 받을 때 부담을 더 느낀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고베어의 경우 이 픽앤롤 샘플이 2100회로 야니스의 700회보다 월등히 높아 불공평하다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말하면 야니스가 있을 경우 상대팀이 픽앤롤 자체를 시도를 안 한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슛을 시도했을 경우 야니스는 상대팀의 득점 성공률이 41.8%로 리그에서 가장 낮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야니스가 수비를 한다면 상대팀의 득점이 현저하게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네, 저는 야니스가 올해의 수비 수상인 디포이를 수상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냥 보기에도 디테일한 기록에도 야니스가 올해 가장 공포스러운 수비수입니다. 디포이 이야기를 먼저 한 이유는 MVP 이야기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올해의 MVP 경쟁은 야니스가 유력한 가운데 르브론 제임스가 도전장을 내민 형국인데요. 득점과 리바운드는 야니스가 앞서지만 올해 포인트 가드로 출전을 한 르브론 제임스가 어시스트에서는 앞서는 모습입니다. 더군다나 3번과 4번을 주로 보던 35살 선수의 성공적인 1번 변신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시스트가 무려 리그 1위입니다. 공격적인 면과 팀 공헌도에서도 저는 야니스가 앞선다고 생각하지만 수비적인 측면에서 야니스가 압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MVP에서 물론 공격적인 지표가 많이 고려되지만 수비적인 지표도 무시할 수 없기에 리그 최고의 공격수이자 수비수인 야니스가 수상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만약 야니스가 MVP와 디포이를 모두 타게 되면 1988년 마이클 조던, 1994년에 하킴 올라주원에 이어서 역대 세 번째로 한 시즌에 MVP와 디포이를 모두 석권한 선수가 되는데요. 1988년에 조던은 우승에 실패했지만 1994년에 올라주원은 우승에 성공하면서 역대 유일한 한 시즌 CM, 파엠 그리고 디포이를 모두 석권한 선수가 됩니다. 가넷의 경우 MVP와 디포이를 모두 수상했지만 MVP는 2004년에 디포이는 2008년에 탔습니다. 식스맨 상은 시즌 전에는 루일의 3연패와 네 번째 수상을 막을 선수가 과연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하며 올해도 역시 루일이 가장 유력한 후보였습니다. 루일은 올해도 여전히 훌륭한 활약을 해줬지만 카와이와 폴 조지의 영입으로 득점이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하렐과 슈레더 그리고 루일이 가장 유력한 가운데 하렐은 리바운드, 슈레더는 득점, 그리고 루일은 어시스트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슈레더의 수상을 점치고 있으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루일이 2연패를 한 데다가 루일과 하렐은 같은 팀이라는 점도 표가 갈리는데 큰 영향을 끼칠 것 같기 때문에 올해 정말 큰 활약을 보여준 슈레더가 수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올 시즌 데뷔 후 첫 2주의 선수까지 된 놈, 그러니까 노만 파웰도 응원했는데요. 놈의 경우는 이번 시즌 라우리와 벤블릿의 부상으로 주전으로 출전하는 경기가 더 많았습니다. 토론토 팬으로서는 계속 발전하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습니다. 올해 가장 치열한 부분은 기량 발전상이 될 것 같은데요. 다른 부분은 그래도 윤곽이 거의 잡힌 가운데 기량 발전상은 제 의견에는 아직도 안개 속입니다. 작년의 경우 시아캄 선수가 시즌 중반부터 거의 확정적이었던 것에 비하면 올해는 정말 치열합니다. 우선 팬분들이 섭섭해하실까봐 미리 다 언급해보겠습니다.
테이텀, 디본테, 트레이 영, 잉그램, 아데바요, SGA, 그리고 루카 돈치치까지 골고루 언급되고 있는데요. 제가 뺀 선수가 있을까 걱정되네요. 사실 시아캄 선수는 올해도 엄청난 성장을 이루어냈지만 작년에 수상을 하기도 했고 앞에 선수들의 성장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힘들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디본테가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지만 아데바요나 잉그램 그 중 한 명이 타게 될 것 같습니다. 성장폭은 모든 면에서 디본테가 월등하며 주전의 평균 나이가 24세도 안 되는 가장 어린 팀인 샬럿을 이끌었다는 점에서 많은 가산점을 주고 싶지만 스몰 마켓 팀인데다가 팀이나 선수가 많이 조명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약점일 것 같습니다. 작년에 그가 풀시즌을 소화하지 못했다는 것도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기량 향상은 확실하지만 풀시즌 대 풀시즌으로의 비교가 불가능하니까요. 또한 샬럿이나 가까운 지역 기자들이야 디본테의 활약을 잘 알아도 다른 지역의 기자들은 아직은 잘 모를 것 같습니다. SGA 경우도 엄청난 활약을 했지만 제가 읽은 기사들에서 SGA, 돈치치, 그리고 트레이 영의 경우 이것을 2년차 선수들의 리그 적응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기량 발전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확실한 건 클리퍼스가 우승을 못한다면 앞으로 두고두고 SGA의 활약에 속이 쓰릴 거란 것입니다. 잉그램과 아데바요 중에는 저는 아데바요가 탈 것 같은데요. 사실 정말 누가 탈지 모르겠습니다. 올해 감독상은 사실 제가 가장 많이 틀리는 예상을 하는 부분인데요. 사실 저는 토론토의 KC 감독이 탔을 때도 잠시 고개를 갸웃했었습니다. 올해는 미러키의 마이크 부덴홀저, 썬더스의 빌리 도노반, 그리고 랩터스의 닉 널스 감독이 가장 유력한 후보입니다. 저는 사실 작년에도 닉 널스 감독이 당연히 탈 줄 알았던 농알못입니다. 그렇게 약한 팀으로 평가를 받았고 그리고 1라운드 15분 이내 지명된 선수가 하나 없는 팀으로 리그 우승을 했는데 감독상이 없다는 거에 참 의아했습니다. 올해는 썬더스의 선전을 이끈 도노반 감독이나 랩터스의 닉 널스 감독 중 한 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부덴홀저 감독이 일단 현재 이끌고 있는 팀이 좀 사기성도 있는 팀이기 때문에 부덴홀저 감독의 감독상 2연패는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즌 전 많은 전문가들은 파엠 카와이를 잃은 토론토의 몰락을 예상했고 시즌이 시작되자 라우리, 가솔, 놈, 벤블릿 등 모든 선수들이 번갈아가며 부상을 당해 주전 5명을 온전히 데리고 치른 경기가 20경기도 안 되는 토론토는 시즌 46승을 거둘 거라는 라스베가스 도박사들의 예상을 비웃듯이 64경기만 치르고 중단된 시즌에서 정확하게 46승을 거두며 시즌을 모두 치렀을 시 59승이 예상되는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토론토 프랜차이즈 최다승 타이 기록이며 프랜차이즈 역사상 가장 많은 부상 일수와 가장 높은 드래프트 픽이 23지명인 선수들을 데리고 달성한 기록입니다. Executive of the Year는 폴 조지와 웨스트브룩을 내보내고도 리빌딩과 플레이오프 진출을 같이 해낸 썬더스의 샘 프레스티, 폴 조지와 카와이 영입을 성공시킨 로렌스 프랭크, 그리고 레이컬스를 다시 우승 후보로 바꾸는 데 성공한 롭 펠링카가 가장 강력한 후보군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이애미의 팻 라일리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클리퍼스와 레이컬스는 운영진이 잘했다기보다는 르브론과 카와이가 LA에 오고 싶어 했고 그 두 팀은 돈이 있었기에 여러 선수를 추가 영입할 수 있었던 반면 프레스티나 팻 라일리의 경우 여러 트레이드와 드래프트를 통해서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것에 더 가산점을 주고 싶습니다. 마이애미는 버틀러의 영입이 있었지만 저는 이 또한 팻 라일리의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데바요와 같은 젊은 선수들을 드래프트하고 켄드릭 넌, 덩컨 로빈스와 같은 넌 드래프트 선수들을 찾아냈으며 여기에 지미 버틀러라는 적절한 베테랑을 영입해 젊은 선수들의 성장을 도왔다는 점이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게는 마이애미가 올 시즌 가장 매력적인 팀 중에 하나였으며 그 팀을 구성한 팻 라일리가 Executive of the Year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아마도 샘 프레스티와 로렌스 프랭크 중 한 명이 수상할 거라 예상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보니까 토론토 랩터스 팬인 제가 토론토 랩터스 경기 말고 가장 재밌게 본 팀은 마이애미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번 주 시즌이 다시 개막하는데요. 앞으로 몇 해 더 요즘 농구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다음번에는 플레이오프 예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